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 관련 뉴스 오늘 확인해 보시죠. 이데일리입니다. 불장 뛰어드는 불개미, 쩐의 이동 거세진다입니다. 저금리의 부동산 투자마저 막혀 갈 곳 잃은 유동성이 증시를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만 가난해질지도 모른다는 포모 증후군에 그동안 주식을 하지 않았던 개인 투자자까지 은행에서 돈을 빼 주식으로 옮기면서 제2의 동학개미 붐이 일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수가 단기간 오르며 과열 신호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나오는데요. 네, 코스피가 3,000포인트라는 라운드 넘버를 단숨에 뚫어내고 3,200선까지 도달을 했다가 지금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폭이 깊지는 않고요. 또 동학개미들이 있다 보니까 이 3,100포인트 선을 지지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수급부터 좀 살펴볼까요? 요새 동학개미 시즌2라고 부를 정도로 증시에서 동학개미 빼놓은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월요일에 코스피에서 동학개미들 4조 5천억 원 정도 이제 사들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이제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전에 최대 기록이 작년 11월 30일에 기록한 2조 2,2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전 기록을 2배 훌쩍 뛰어넘는 규모를 이제 기록 경신을 했고, 그리고 어제도 2조 한 3천억 원 정도 샀거든요. 그래서 역대 2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 들어 동학개미 순매수 규모가 한 8조 5,5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같은 기간이 8조 6,800억 원어치 팔았고, 외국인이 1조 2,200억 원어치 팔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동학개미가 이렇게 대거 사면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7일에 종가 기준으로 3,000원을 넘었고, 이제 8일에는 3,150선으로 마감을 했죠. 이번 주 들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봤자 조정폭이 한 0.8% 정도 하락한 수준이어서 동학개미 덕분에 3,100선은 지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네. 사상 최대 규모의 하루 매수세,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역대 두 번째 규모의 매수세까지 보여주고 있는 보기 드문 개인의 수급이 강한 이런 시장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대거 증시에 입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올해 코스피 지수 그래도 한 3,300까지 간다는 전망들은 이제 작년 말부터 쭉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새해 첫 주에 바로 이제 3,000선 넘고 3,100선까지 넘으니까 이걸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조급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계좌 개설하고 은행에 넣었던 돈 빼서 증권사 계좌에 옮기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코스피 지수가 3,150선까지 갔던 지난주 금요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 사실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곳이 키움증권이거든요. 일단 수수료가 싸니까요. 네, 그 키움증권의 신규로 계좌를 개설한 건이 무려 53,000건 정도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수치냐면 작년 하루 평균 신규 계좌 개설 건수를 보면 일평균으로 9,110개였거든요. 네. 그 전에는 1,870건밖에 안 됐는데 네. 이게 하루에 5만 건씩 계좌가 개설됐다는 거는 이제 동학개미들이 대거 이제 몰려와서 계좌를 만들었다는 뜻이고요. 아까 동학개미 시즌2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작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부터 이제 개인 투자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 이제 그 이후로도 쭉 이런 추세가 이어졌는데, 그리고 또 이제 주린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그동안에 주식을 안 했던 개미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기는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 진입하는 개미도 일단 많지만 기존의 개미들도 여기저기 이제 은행 계좌에 놔뒀던 돈, 그리고 여윳돈으로 이제 뒀던 돈들을 이제 다 주식 투자에 옮기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런 이름을 붙여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부동산에서 했던 소위 말하는 영끌 투자를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더해서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2월 수신액을 보면 전월보다 한 30조 원 정도 줄었거든요. 이게 수신액이라고 하면 예적금, 리출금, 신탁, 단기 금융상품 다 포함한 수치인데, 원래는 사실 12월에 보면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보통은 이제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 12월에는 이례적으로 굉장히 줄어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정기예금을 보면 12월 한 달간 한 7조 원 정도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사실 이 돈이 주식시장으로 온 건지는 확실하지가 않지만
돈이라는 게 이제 꼬리표가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은행에 있던 돈이 주식시장으로 옮겨갔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예탁금이 확 늘었으니까 증시 대기자금으로 이동했구나라고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빚내서 주식 투자한 금액, 그러니까 신용거래 융자도 11일 이 수치가 최근 수치인데 11일 기준으로 2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사상 최대 수준을 계속 이제 경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신용거래 융자는 이제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부분들, 또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도 또 지난 11일 기준으로 해서 72조 원이 또 넘었죠.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건 역시도 앞서서 사상 최대라고 저희가 또 내용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개인 쪽의 이 유동성이 정말 엄청난 가운데 기관이 도와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연말에 했지만 연초 들어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셉니다. 개인이 사는 만큼 거의 기관이 그 규모로 팔고 있는데 공격적이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3천선까지 갈 때에는 하루 번갈아 가면서 이제 그 주식 매수를 주도를 했는데 뭐 개인, 뭐 기관, 외국 이런 순서였거든요. 근데 네. 최근에는 기관이 뭐 매도 공세, 뭐 그야말로 이제 매물 폭탄을 던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팔고 있는데 최근 이틀간 기관이 순매도한 금액이 총 5조 4,7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금융투자가 2조 9,700억 원 정도를 팔았는데요. 금융투자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증권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증권사도 이제 자기 자본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뭐 거래를 하니까요. 이 증권사들이 요새 매물폭탄의 주인공이었던 셈인 건데 왜 이렇게 증권사들이 팔았나 좀 물어봤어요. 근데 이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느라 그런 거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증권사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 LP 업무를 하는 것도 있는데 말 그대로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 주체가 뭐 이제 예를 들어 주식을 팔려고 할 때 그 주식을 사겠다는 이제 상대방이 없으면 거래가 성사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LP 역할을 하는 증권사들은 판다고 하는 사람이 팔 때 그걸 사주고 또 이제 산다고 할 때 팔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제 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번에 증권사들이 한 LP 역할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난해 한국 시장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선물을 대량으로 사들였다가 이제 올 들어서 일부 차익 실현하는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선물을 사주고 대신 이제 현물을 파는 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 금융투자가 선물시장에서는 5만 8천 계약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따져보면 1조 2천 원 정도 샀거든요. 또 이제 연말에 보면 증권사들이 배당 차익 거래를 한 게 있는데 이걸 되돌리는 과정이다라는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에 우리가 배당 투자할 때 배당주를 사되 이제 선물을 매도해서 배당주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배당 수익은 얻어도 배당주 주가가 떨어지면 자본 손실이 나게 되잖아요. 요거를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이제 팔아놓는 이런 거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본 손실 걱정 없이 배당만 챙길 수 있는 뭐 이런 이점이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배당 차익 거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로 해서 배당 투자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놨던 주식을 팔고 대신 이제 작년에 팔아놨던 선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제 현물을 팔게 되는 그러면서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는 건데 특히 이제 14일이 미니 선물 만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만기를 앞두고 이런 거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네, 기관의 대규모 매도 왜 이런지 정말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권소연 기자께서 LP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는 증권사의 역할인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워낙 선물을 많이 사다 보니까 워낙 많이 선물을 팔다 보니까 사놨던 거를 일부 차익 실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이 선물을 팔고 그거를 네. 이제 국내 증권사들이 사주는 대신 선물을 만기 이전에 파는 그렇죠. 선물을? 현물을 사주는 거죠. 예. 항상 선물과 현물을 이제 같이 거래하는 걸 차익 거래라고 하는데 네. 현물을 사면 선물을 팔아야 되고 현물을 팔면 선물을 사야 되고 약간 이런 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이 파는 선물을 이제 증권사들이 사주면서 대신 현물을 팔아주는 그래서 네네네. 기관들이 이제 현물을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선물의 영향력들 LP를 통해서 매물로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관이 팔아도 이렇게 개인이 사면 또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 높지 않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추세는 상승이고요. 굉장히 그렇죠. 분위기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정이 이제 크지 않을까요? 동학개미가 더 얼마나 살 것이냐라는 네.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실탄이 어마무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1일 기준으로 보면 투자자 예탁금이 72조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1998년 집계 이래 70조 원 넘어선 게 이제 이날이 처음인데 지난 8일만 해도 이 투자자 예탁금이 67조 5,500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주말새 4조 7천억 원 정도가 늘어난 겁니다. 투자자 예탁금이라는 게 사실 이제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돈을 넣어둔 그 돈을 말하는 건데 개인 투자자들이 실탄이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코스피 지수가 지난 8일에 이제 3.97% 급등하면서 이제 단숨에 3,100선까지 넘어서니까 주말새 이제 나도 주식 한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증권사 계좌로 대거 돈을 옮겨놓는 게 이제 투자자 예탁금으로 잡힌 건데 그래서 동학금의 힘만으로도 증시가 조금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사실 우리가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떨어지고 그래서 외국인이 약간 이제 좌지우지하는 조금은 이제 편안된 시장이었는데 국내 유동성이 이렇게 든든하게 뒷받침되고 있다는 거는 뭐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네, 지난해 개인의 매수 바통을 이어받아서 외국인이 좀 매수 주체로 떠오르는 네. 듯 했는데 이제 올해 들어서는 외국인이 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의 스탠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외국인 매도를 보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 금융시장하고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이 최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 많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1.14% 넘어서 이제 작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간밤에도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18%까지 올랐다가 이제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서 1.13%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 진행됐을 때 0.3%까지 떨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올랐다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2%를 넘었거든요. 이게 2018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오른 건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슬슬 미국 연준 내에서도 이제 통화정책 정상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각각의 여는 총재의 얘기들을 좀 보면 미국 경제가 올해 강하게 성장하면서 연준의 이례적인 통화 완화 일부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시장 금리가 당초 전망보다 빨리 오를 수 있다. 완화 정책에서의 후퇴, 재조정, 정책 금리 변경 이런 것들 지지할 준비가 돼 있다. 약간 이런 살짝 이제 외파적인 발언들을 좀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연준이 뭐 예상보다 빨리 이제 돈줄 조이기에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개연성이 이제 충분한 거죠. 워낙에 그동안에는 미국 금리가 좀 낮았고 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신흥국 중에서도 이제 한국에 투자할 만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작년 11월 이럴 때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만일 연준이 이제 실제로 돈줄 조이기 그러니까 테이퍼링을 시작한다라고 하면 네. 뭐 당연히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를 거고 또 달러는 강세를 보일 거고 외국인이 굳이 신흥국에 투자할 유인이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아마도 이제 한국 증시에 좀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뭐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하게 되면 동학개미 힘만으로 이제 증시가 쭉쭉 오르기는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옵니다. 네, 뭐 물가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과열되기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데 최근 네. 사실 증시는 좀 과열된 네.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들이 나오고 있죠. 저희가 사실 이제 기사 쓸 때 과속 스킨들이라는 표현도 좀 쓰긴 했었는데 네. 금융지표라는 게 원래 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방향이라기보다는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이제 급등, 급락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천천히 밟아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하니까 뭐 과열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그저께는 코스피가 그러니까 장중 하루의 변동폭이 170포인트에 달했거든요. 어제는 하루 100포인트 이상 움직였고 이제 지난 주말에는 120포인트 정도 출렁이었어요. 그만큼 변동성이 장중에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인데다가 네. 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보통 우리가 이제 기업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높냐라는 보는 지표잖아요. 이게 14배를 넘어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이제 갔고요. 상대 강도 지수라는 이제 RSI라는 지표도 이제 우리가 많이 보는데 이게 어제자 기준으로 보니까 81.06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70을 넘으면 과매수권이다라고 보고 30 미치면 과매도권이라고 보는데 뭐 7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명목 국내 총생산 대비 시가총액 배율을 이제 말하는 버핏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1.1배를 기록 중이거든요. 이게 1배 이상이면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증시가 단기간에 너무 올랐다는 이제 이 신호들이 곳곳에서 있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이제 동학개미들이 계속 사는 분위기니까 이렇게 고평가된 등시에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있는데 사실 올 들어서는 이제 조금 유동성 장세에서 종목 장세로 갈 거다, 뭐 실적 장세로 갈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별, 그러니까 개별 종목별로 실적 이런 거 체크해 보시면서 우량주, 실적 개선주 이런 거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학개미 시즌2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